반갑습니다. 자, 우리 35회 시험이 끝났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 생각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공시법은 작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적은 작년에 비교해서 평이한 난이도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등기법이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공시세법 중에서 우리 지적과 등기는 극상 문제가 우리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 한 7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급 문제도 제법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걸로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번 시험은 공시법은 어려웠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치신 문제가 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막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소관청은 토지 이동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다. 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이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하고 나면 이거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등록. 자, 2번 갑니다. 지목의 구분 설정 방법. 자, 지목은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쉽게 풀었으리라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3번에 보시면 토지는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벌써 이렇게 나오면 아시죠? 우리 지목 설정 원칙 가운데 하나 영속성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목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영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속성이 부족하다면 지목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 변경되는 거 아니죠. 아예 지목의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죠. 자, 3번 갑니다. 지상 경계, 경계점 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 지상의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온 장부입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지상의 경계를 새로 정했을 때 그 경계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장부예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그런 장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가 작성 관리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 보는데 하고 처음에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상급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등록 전환합니다. 자,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분 부여 방법이 똑같죠. 그래서 그 지분 부여 방법 원칙, 인접지, 본번의 부분 부여. 그러나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 선생님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서로 다 다르겠지만 자, 여러 필지 그리고 최종 지분 토지에 인접한 필지 그리고 멀리 떨어진 필지 이런 필지들은 최종 본번에 이어지는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그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 본번으로 최종 본번 하고 들어가더라 라고 해서 3가지 모두 해당되더라. 5번이 정답이죠. 자, 5번 갑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분할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극상 문제로 이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것을 준비한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문제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토지 분할 면적 정할 때 그 면적은 이전 면적과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적게 만들어야 돼. 적게 만들 때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립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적어서 면적을 크게 만들 때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립니다. 그래서 버릴 때는 작은 것부터 올릴 때는 큰 것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이 적분할 수 없는 문제로서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는 극상 문제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이런 건 다음에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게 한 2번 연속해서 나온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겠죠.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합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합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동일해야 되죠.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동일해야 되는데 일단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번 보면 소유자는 동일하기만 하면 되고 그 소유자의 등기된 연월일은 뭐 서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토지 합병은 여러 가지가 같아야 합병이 돼요.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대비해서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하고 쭉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자, 7번 갑니다. 소관청이 등록상을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하고 나왔는데 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 지적법상 9가지가 법률 규정으로 묶여 있죠. 그 9가지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인데 1번이 뭐 틀렸다라고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는 있지만 9가지를 다 외우기는 힘들죠. 그런데 요거는 보시면 극상으로 하지 않고 상으로 해놓은 이유는 자, 지적공부 등록상을 직권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의 등록이 뭔가 잘못 정리가 돼야 돼. 그런데 1번은 지적공부가 안 나오고 연속지적도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연속지적도는 지적공부가 아니죠. 그러면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돼서 고치는 것은 요거는 지적공부 등록상 직권정정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죠? 막 그렇게 요령껏 찾아가신 분도 막 일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상급 문제로 저희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자, 8번 문제.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이 잡종지는 뭐 아주 전형적인 지목의 출제 파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여 4번에 보면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 방파제, 방조제, 방풍제 다 제방이죠. 제방. 9번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난이도 하 문제로서 지금 최근에 우리 지적법 문제에서 자, 지적도의 축척 7가지, 임야도의 축척 2가지 연이어서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그 축척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 임야도 축척 3000분의 1, 6000분의 1 2가지 이 축척은 지적도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통된 것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 해마다 나오는 문제죠. 준비는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그 전에 잘 나오지 않았던 도면 번호라는 게 새로 뜨면서 하라기보다는 난이도 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연결이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 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왔죠. 소재 지번은 어디든지 있는 것이고 고유번호는 19자리 숫자로 된 고유번호는 어디만 없다? 도면에만 없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 지적 도면의 번호, 도면 번호는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없죠. 그래서 좌표 등록부에 당연히 있습니다. 자, 토지 대장에는 지목은 면적은 있지만 경계는 없죠. 공유지 연명부에는 지목이 없죠. 지목이 없어요. 그 다음 대지권 등록부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죠. 자, 지적도에 없는 거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고유 등록사항이죠. 그죠? 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지적공부 복구 관계자료 해당하는 것 모두 고른 것. 자, 지적공부 복구 관계자료가 7가지가 있죠. 등기부와 판결. 그리고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등결결 소복하고 외우시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그래도 요거 좀 외우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 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복구 자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2번 갑니다. 축척 변경.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이 문제는 상당히 문장도 길 뿐더러 그 다음 이 중간에 보시면 무엇을 했을 때 이런 것을 공고한다. 그리고 이런 것을 포함해서 공고해야 된다. 그래서 공고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공고사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준비를 하지 않죠. 이 공고사항이나 게시사항을 하나하나 다 외우라 그러면 지적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나 이 공고사항 자체가 지금 틀리게 나온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던 분야에서 나온 지문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극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옳은 것 찾아라. 자, 5번 청산금의 납부미 지급이 완료되면 하고 이런 것이 옳은 건데, 자, 그럼 틀린 것을 찾아보세요. 자, 1번은 뭐가 틀렸어요? 1번 틀린 거. 자,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할 때는 의결 승인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라는 예외에 해당하죠.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축적 변경 의결 승인 받지 아니한다. 이번에 자, 쭉 나왔는데 우리 축적 변경을 처음에 공고하는 축적 변경의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하는 거죠. 20일 이상. 3번 자, 우리 청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청산하지 않으려면 몇 명이 합의해야 됩니까? 전원이 합의해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자,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 1개월 이내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내고 받는 것은 몇 개월 이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요거 등기법 첫 문제부터 이 극상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등기법은 올해 아마 작년에 대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몇 문제가 잘 풀렸을 텐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대부분 문제가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 있으면서 안 그래도 힘든 시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등기부는 이렇게 어렵게 안 내도 그죠? 우리 틀릴 걸 다 틀려주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좀 냈어요. 자, 13번 봅니다.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을 하고 쭉 나왔습니다. 지역권의 지료는 기본적으로 지료 약정 자체가 법에 규정이 없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극상 문제로 수십 년에 한 번씩 내는 건데 그냥 틀려주면 된다 하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14번 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권리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발생, 변경, 소멸을 하게 되어 있고 법률 행위 가운데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행위가 바로 계약이죠. 그럼 계약은 혼자 한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거다.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입니다. 다만 판결받았다든지 수용이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해서 단독신청의 특례에 해당할 때는 단독신청한다. 그러나 그런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부분 공동신청이다.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래서 5번 자, 변제로 인한 채권의 소멸에 의해 건전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 자, 권리에 대해서 권리 설정, 이전, 변경, 경정, 말소 회복 하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공동신청이에요. 공동신청. 그래서 5번이 공동신청하는 거죠. 자, 보존 등기와 그 말소, 신탁 등기와 그 말소 단독이죠. 그 다음 상속과 법인 합병 나오면 단독이다. 유증은 공동이지만 그 다음 등기 명인 표시 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에 뭔가 이상이 있어서 고친다.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 등기는 그 사람의 이름, 주소 등이 달라지는 거라 다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언제나 단독 신청. 4번 토지를 수용 나오면 단독 신청이죠. 수용의 법적 효과는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수용 나오면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서 첨부 정보 첨부 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하고 났습니다. 자, 이 난이도 중으로 구성했는데 1번에 바로 정답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었다. 그래서 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1번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줄여서 등기 원인 서면이죠. 자, 등기 절차에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나왔지만 결론은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느냐 낼 필요가 없느냐. 자, 등기필 정보는 누가 제공하는 거다? 등기 의무자가. 그래서 공동 신청한다면 권리자 의무자 있으니까 제출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때는 원칙 낼 필요가 없지만 누가 단독 신청하고 있어요? 의무자. 그래서 의무자가 있는 신청이라면 등기필 정보는 낸다. 단순하다고 그랬죠. 자, 등기 신청에 의무자가 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낸다. 그래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의무자 있네? 내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1번이 틀렸죠. 자, 16번 갑니다.
각하 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29조 2호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찾아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억, 자 분리 처분,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죠. 부분 건물의 우리 집 전유 부분과 땅에 대한 권리 분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없고,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 저당권 그리고 피담보 채권 분리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처분 검제 위반 당연히 등기할 것이 아닙니다. 자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죠. 당연히 각하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명 중 일부가 하고 나오면 가등기 포괄 유정 나오면 자기 지분만 등기하는 것이고, 상속 공유 나오면 전원 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상속 지분만 등기 불가능.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리얼의 멸실 등기는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부동산이 멸실하면 그러면 사실상 부동산이 없어졌으니까 이렇다 저렇다 사정 관계없이 멸실 등기해서 등기부 자체를 등기 기록을 폐쇄 없애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당연히 등기 가능하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자 17번 갑니다. 진정명의회복.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극상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보시면 요 정도는 아실 거예요. 진정명의회복 나오면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되 등기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맞죠? 자, 니은에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 원인 이전 등기. 자, 진정명의회복은 상대방과 부동산 거래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거래 행위가 아니죠. 거래 행위가 아니니까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허가증 첨부해야 한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데 문제는 디귿이죠. 자, 디귿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문장은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데 기억만 있다면 기억을 고르면 되는데 기억과 디귿이 같이 있는 3번이 있기 때문에 디귿의 정답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래서 1번이냐 3번이냐를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추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극상 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판결 받으면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법원이 판결한 사항, 그 법원이 판단한 대로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A 하라라는 판결이 났다면 A를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지 A 하라 했는데 B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이 하라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등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정명의회복 원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판결이 하라한 등기가 아니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할 수는 없다 해서 옳은 거죠. 3번에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겁니다. 그래요. 자, 18번 갑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냈습니다.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난이도를 상으로 하느냐 중으로 하느냐 여러 번 검토를 거쳤는데 5번에 이 정답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확실해서 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권리의 변경 또는 권리의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내 순위를 유지하면서 고친다. 부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일단 이해관계인의 승낙 여부를 따진다. 내가 이렇게 고치는데 이해관계인이 승낙해줬다면 내 순위 유지. 부기. 이해관계인이 승낙을 안 해줬다면 후순위로 떨어져야 돼. 주.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제3자 승낙 또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공, 즉 판결서가 제공되었다면 승낙이 있는 거니까 부기등기를 하면 돼요. 그러나 그 제공이 없다면 승낙이 없는 거니까 내 순위 유지하는 부기등기로 하지 못하고 후순위로 떨어지는 주등기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옳은 거죠. 그렇습니다. 19번 갑니다. 환매특약 등기. 틀린 것을 찾아라. 자, 이 문제는 민법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동차를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요즘 1차, 2차를 나눠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민법을
안 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쉽지 않았을 걸로 그래서 막 극상 문제로 넣었습니다. 자, 환매 등기 할 때 환매는 팔았던 사람이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환매권자는 현재 매도인이 환매권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 등기는 당연히 할 수 없죠. 자, 20번 갑니다. 임차권 등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기억. 자,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주등기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부기등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전대차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해요. 임차인의 임차권을 목적으로 해요. 임차권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자, 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요거는 우리가 사용 수익하자는 임차권이 아니고 임차 보증금의 반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할 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 수익하는 임차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 이전 등기 할 수 없고 그 임차권에 기초한 전대차 등기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자, D가 나왔습니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해주는 게 두 가지 있죠. 미등기 주택,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명령 있거나 또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겁니다. 그죠? 자, 21번 갑니다. 공동저당 등기. 자, 요거 극상 문제입니다. 그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기억.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서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요거는 제법 자주 나왔던 지문이라서 기출 문제만 열심히 푸셨던 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니은이죠. 등기관이 공동저당의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의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부동산이 하나 제공된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제공되었으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제공된 담보가 더 있습니다 라고 적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요게요, 요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이 표현을 아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니은이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요게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죠? 옳지 않은 건지.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 작성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니은이 정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기역만 정답이 있고 니은까지 포함한 정답이 있으니까 양자택일 관계가 돼버렸죠. 이것도 알고 하는 것보다는 찍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22번 가죠. X토지에 관하여 A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후 BC 순서로 적법하게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B 등기가 직권말소의 대상인 것은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되었을 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됐을 때 저당권 설정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되었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고 대부분 이제 알고는 들어오셨을 건데 그러나 이런 유형으로 묻는 문제를 묻는 방식이 우리가 처음 대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상급으로 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되었다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되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각종 등기는 4가지만 제외하고 직권말소되도록 되어 있죠. 그중에 저당권은 당연히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23번 갑니다. 촉탁. 틀린 것을 찾으세요 했습니다. 자, 여기 1번 요 지문도 그동안 이거 정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극상 문제를 합니다. 관공서가 상속재산 체납 처분으로 해서 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 상속이 되었지만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을 대신해서 상속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가 편리하게 압류 등기할 수 있도록 법이 도와주고 있죠. 또는 수용을 했을 때 수용으로 인한 등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요것까지 알기에는 너무나 좀 깊은 내용이다. 그래서 극상 문제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얘기들은 이렇게 보시면 하나하나 보시면 알 수 있을 만하긴 한데 그러나 이 문제도
수월치는 않았을 걸로. 자, 24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 이런 건 신경 쓰는 게 아니죠. 우리는 판례와 다른 이론은 배우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했는데 2번에 보시면 소유권 가등기가 맞춰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때 그 가압류나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직권말소 대상이죠. 직권말소 대상. 그래서 직권말소 대상이니까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직권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표현이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워서 이번도 쉽게 찾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보시면서 하는 건데 자 1번 보시면 본등기 했을 때 물권 변동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순위만 소급하고 효력은 불소급 그랬죠. 1번은 틀렸고 3번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죠? 없다 틀렸고 4번 자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조건 쉽게 채권이죠. 채권이 양도되면 그 채권의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므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안 된다 했으므로 틀렸고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에 있다고 추정한다라고 했는데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도 없어요. 그죠? 추정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긴 한데 쉽게 찾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2차 시험에서 공법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등기법도 이번에 근래 드물게 조금 많이 어렵게 내는 바람에 이 부분을 잘 넘기신 분들을 하고 이 부분을 잘 넘기지 못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실전에서는 연습처럼 좀 더 담대하게 시험 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집중력을 유지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 너무 긴장을 하셨던 분은 집중력이 빨리 흐트러져서 굉장히 어렵게 시험을 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내가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정답안이 나오기까지는 한두 문제 차이는 극복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실망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험 치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